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레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같이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저자와 책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레나라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IT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연구소 특성상 SCI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졸업했고요. 수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 학사를 졸업해서 대학교 입학한 후에 항상 컴퓨터 쪽에서 일을 했었고 또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역시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클래스 101, 패스트 캠퍼스, 메가스터디, 멀티 캠퍼스, 국비지원 총 5곳에 강의가 런칭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삼성전자 임직원 교육을 맡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5,000명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 드리면서 수강생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완벽하게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가 되기 챗GPT 책이 여러분들 교재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을 공부했거나 데이터 분석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데이터 분석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다지고 싶은 예비 분석가 분들에게 유용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데이터 구성은 그림과 또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어서 아주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 꼭 필요한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릿, 시본, 그리고 데이터 수주에 필요한 뷰티풀 스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 7장에서는 데이터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실무적인 관점도 챙겨가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챗GPT 활용 방법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즘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선 어떻게 챗GPT 이용하시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책 한 권으로 데이터 분석에 입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1. 입문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모든 기술을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로드맵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로드맵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포인트 2. 실무에 유용한 기술.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탄탄히 기본을 다지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담아보았는데요. 기본을 확실히 익히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현업자이다 보니까 현업자 관점에서 책을 쓰고 저희 강의 역시도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현업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3. 챗GPT와 함께 공부하기. 이제 챗GPT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잘 활용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 모르는 내용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질문 기술이 또 필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챗GPT와 함께 공부하고 질문 노하우도 함께 배우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학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프 채팅방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책으로 보고 또 강의를 보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은 이 오픈 채팅방 주소로 들어와 주셔가지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강의 이외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레나 강의의 학습 방법 5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학습 방법 5단계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라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없으니까 이대로 따라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준비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타이핑을 통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셔서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나만의 강의 노트 만들기, 다섯 번째는 Q&A 활용입니다. 먼저 수업 준비인데요. 저희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내 드라이브에 적당한 폴더를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세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그림으로 설명이 또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콜앱을 누르면 구글 콜앱 파일이 만들어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구글 콜앱이 없을 경우가 존재하세요. 제가 아이디가 10개 정도 있는데 8개는 이미 있었고요. 2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깔아줬었는데 여러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당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루트를 간 다음에 연결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콜앱을 입력해주시면 5초 만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시죠? 이게 아나콘다라는 툴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그걸 설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파이썬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구글 콜앱이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콜앱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URL을 통해서 콜앱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 환경 세팅 끝나요. 그런 다음에 콜앱으로 들어가셔서 파일 메뉴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드라이브에 제 실습 파일과 정답용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걸 누르셔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윈도우 화면 분할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화면 분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바로바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강의를 이어서 들을 때는요, 이 목차 탭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책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매칭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막 스크롤 쭈루룩 해서 찾지 마시고 이 목차 이용하셔가지고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바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을 들으면서 실시간 타이핑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께 2가지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답지 파일이고요. 두 번째로 실습 파일인데요. 정답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름 앞에 이렇게 정답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실습 파일은요, 앞에 이렇게 실습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답용 파일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코드가 모두 완성된 파일입니다. 수강생 분들께서 실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참고해서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용 파일 같은 경우는 코드가 모두 비워진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입력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파일을 만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만든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직접 코드를 입력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막 만들어준 파이썬 리드 텍스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코드를.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멈추시고 이제 타이핑을 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실행시켜 보시고 다시 제 강의 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저런 핑퐁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해서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이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정 메뉴에서요, 모든 출력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수업해서 진행했던 그 실습의 출력 결과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그거 보시면서 결과가 어떨지 예상도 해보시고 복습을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수업은 한 50%의 지식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50%가 채워진다고 해서 총 10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나만의 강의 노트 만들기인데요. 직접 강의 노트의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책을 참고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드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코드랑 텍스트라는 게 나와요. 제 이제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도 삽입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코드도 삽입을 했고 주석도 삽입했고 여러 가지 다 삽입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이 노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질의응답해서 받은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더 쌓이게 돼요. 제가 드린 노트 이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뺏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나만의 강의 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Q&A 활용인데요. 강의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복습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 이제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읽고 답변을 드리니까 막히시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또 익명의 톡방이기 때문에 또 서스럼 없이 잘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없다? 그건 이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오히려 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알아가시는 게 많을 테니까요. 셀레나 강의 챗GPT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한다면 챗GPT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콜앱 등의 대부분의 실습 환경에서는 코드 실행 후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서 안내를 해주는데요. 코드 작업에 익숙하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오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라면 이 메시지의 해석도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코드를 제법 잘 알고 있는 챗GPT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오류가 난 상황이에요. 물론 저희는 정답지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답지 파일 보고 오류는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혼자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챗GPT 활용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류가 딱 발생했고 오류 코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어. 코드와 오류를 참고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챗GPT가 오류를 수정하고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여기서는 오타가 났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리드인데 REA라고 적혀 있어서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이 챗GPT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전 사실 이 챗GPT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박사 과정하고 포닥까지 한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한다 생각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다른 방식으로도 실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학습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그럴 때는 공부한 내용을 넣고 다음에 적용하고 싶은 이론을 추가할 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각화 색 조합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대신에 한번 챗 GPT한테 부탁을 해보는 거죠. 위와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브랜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왓챠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색상을 받으면 색상 조합에 대한 고민은 가볍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왓챠의 브랜드 상징 색상을 시각화한다면 해당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색상 코드로 색상 팔레트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색상 대신에 왓챠의 색상 코드를 넣어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처럼 제가 이 코드 넷플릭스를 입력해 줬는데 왓챠의 브랜드 색상으로 변경해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배운 개념의 차이점이 궁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 두 개가 있을 때 아리송에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책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배운 개념을 비교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서 500자 내외로 정리를 해줘 라고 요청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플롯립과 시본의 차이점은 뭐야? 500자 내외로 쉽게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매플롯립과 시본은 모두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지만 주로 사용하는 목적과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매플롯립과 시본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고 오류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많은 여러 경우의 수에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박사의 포닥까지 한 정말 똑똑이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강의 시간에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